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지 않으셨나요?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한테 떠넘기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근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큰 소리는 제일 잘 치는 사람.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사람이 윗사람이랑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도 뭐라 못하는 상황. 오늘은 그 사람의 정체를 동화 한 편으로 시작해서 심리학과 역사 속 성인들의 말씀까지 쭉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보이실 거예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커다란 제과점에 3명의 제빵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빵사는 매일 새벽같이 나와 반죽을 치대고 오븐 온도를 확인하고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제빵사도 묵묵히 자기 몫의 빵을 구웠고 퇴근 전엔 항상 작업대를 깨끗이 닦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빵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과점 주인 아저씨와 고향 친구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오전에 출근하면 일단 구석에 앉아 핸드폰부터 꺼냈습니다. 반죽이 손에 달라붙는 게 싫다며 항상 다른 제빵사에게 넘겼고 오븐 청소는 내 담당이 아니다라며 슬쩍 자리를 피했죠. 자기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엔 마지못해 몇 가지를 하긴 했지만 일찍 퇴근하는 날엔 뒷정리 하나 없이 앞치마를 훌훌 벗어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나간 자리엔 항상 누군가의 야근이 남았습니다. 사실 세 번째 제빵사에게 빵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가르쳐준 건 두 번째 제빵사였습니다. 반죽 치대는 법, 오븐 온도 맞추는 법, 재료 손질하는 순서까지 두 번째 제빵사는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번째 제빵사가 반죽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제빵사가 옆에 와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죽은 이렇게 해야 해요. 두 번째 제빵사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자기가 가르쳐준 방법이었거든요. 며칠 뒤엔 오븐 앞에서였습니다. 온도를 왜 그렇게 맞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친 사람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제빵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퇴근길 두 번째 제빵사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그를 워낙 예뻐하니까요. 첫 번째 제빵사와 두 번째 제빵사는 퇴근길에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제빵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제빵사와 말을 섞지 않게 됐습니다. 억울하고 지쳐서 굳이 먼저 다가갈 마음이 사라진 거였죠. 그냥 각자 자기 일만 하고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빵사는 크루아상을 만들려다 버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료 주문은 세 번째 제빵사가 담당하는 일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버터 주문한 거 언제 도착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빵사의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 뭐라는 거예요? 제 탓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언제 오나 해서요. 평소에 말도 안 걸더니 이럴 때만 찾아요? 싸우자는 거예요? 작업대 위 밀가루가 흔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제과점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 제빵사는 재료가 언제 오냐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날 이후 제과점 안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제빵사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프리라이더 심리입니다. 집단 안에서 혼자만 힘을 빼고 다른 사람의 노력에 올라타는 심리예요. 1913년 프랑스 심리학자 링겔만이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심리는 들키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하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거죠. 둘째, 도덕적 해이입니다. 내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학습하고 굳혀갑니다. 혼나지 않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허용한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셋째, 반응성 공격입니다.
세 번째 제빵사가 재료 도착일을 묻는 평범한 질문에 폭발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본인도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그 죄책감과 불안이 안에서 곪다가 평소에 말도 안 걸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오자 그게 공격처럼 느껴진 겁니다. 먼저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이 주눅 들어서 나를 지적 못하겠지 라는 무의식적 방어인 거죠. 넷째, 심리학자 된 카일리가 말한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나이는 어른이지만 책임감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심리예요. 자기 몫을 남에게 미루고 지적받으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심지어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에게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이건 배움에 감사하기보다 빨리 우위를 점하고 싶은 성숙하지 못한 자아가 만들어내는 행동 패턴입니다. 자기가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게 불편해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인간 유형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제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재주가 비상하고 외모도 훌륭해서 공자도 처음에는 무척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의 방을 돌아보다가 제여가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자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에는 흙손질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예전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동도 믿었다. 이제는 말을 듣고 반드시 행동을 살피겠다. 공자조차도 말 잘하고 눈치 빠르지만 정작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깊이 실망했던 거예요.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 알키비아데스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손꼽히는 재능과 미모를 가진 인물이었는데 권력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책임은 회피하고 결과가 나쁘면 늘 남 탓을 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페르시아를 자기 편의에 따라 번갈아 배신하면서도 항상 자기가 특별하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능은 덕이 없으면 재앙이 된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책임감과 도덕성이 없으면 그 능력은 결국 주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과점의 첫 번째 제빵사와 두 번째 제빵사처럼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당함을 느끼는 그 감각, 그건 여러분의 도덕 감수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제빵사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억울한 일이 반복된다면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조용히 사실을 기록해두세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정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게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내 억울함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엔 분명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분에게 이 영상을 닿게 해줍니다. 댓글에 나도 이런 사람 있어 하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어떤 날은 버티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